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이론은 전생에 있어서 계속 발달을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은 주로 본능이나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다? 이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이론은 부모, 친구, 형제자매, 그 다음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은 아동기 초기에만 형성되는 게 아니라 어떻다? 성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사회와의 연계성으로 계속해서 성격은 발달하고 있고 변하고 있다는 거죠. 가변성, 그죠?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아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점성 원칙 교과서를 봅시다. 이 점성 원칙은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것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 다음 게를 발달하는 게 점성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심리 사회적 자아 발달은 점성 원칙을 토대로 지속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성 원칙이란 성장하는 모든 것은 어떻게 기초안을 가지고 있대요. 점성 원칙은 어떻다? 심리사회적 자아발달 점성 원칙을 토대로 지속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 원칙은 성장하는 모든 것은 뭘 가지고 있다? 기초적인 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기초 안으로부터 이 부분이 발생하고 각 부분이 특별히 우세해지는 시기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이렇게 보면은 이 자하는 꼭 점성 원칙을 한번 보시죠. 점성 원칙이란 이렇게 나와 있고요. 189쪽에. 그래서 그죠? 이 건강한 성격은 어떻다? 각 요소가 다른 모든 요소에 체계적으로 관련되면서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상호 관련성이 있어서 어떻게 적절하게 연속적으로 발달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이 요소들이 어떻다? 결합하고 재결합하고 새로운 구조를 형성하듯이 이 심리사회적 성장도 이러한 점성 원리를 따른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요소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위에 보면은 각 요소는 결정적 시기가 정상적으로 도달하기 전에도 어떻다고 해요? 결정적 시기가 정상적으로 도달하기 전에도 어떤 형태로든 존재한다. 그래서 아동들의 단계를 한번 봅시다. 아동들의 단계에서 교과서 보세요. 아동들의 단계에서 요구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거나 멀리하거나 또는 그 속도를 늦춰서도 안 되지만 빨리 어떻다고요? 성인기로 재촉할 필요도 없다. 그죠? 다시 한번 아동들이 이야기를 요구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거나 멀리하거나 또는 아동기로부터 그 속도를 늦춰서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죠? 체계적으로 적절하게 연속적으로 발달을 해야 건강한 성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그랬잖아. 건강한 성격은 각 요소가 다른 모든 요소에 체계적으로 관련되고 그러면서 적절하게 상호 연속적으로 발달이 된다. 그래서 아동들의 단계에서 요구되는 것으로 막 보호하고 멀리하거나 또 그 속도를 단계는 단계별로 저기 발달이 되는데 그 속도를 늦춰서도 안 되지만 빨리 성인기로 갈 수 있게끔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 요소들이 결합하고 재결합하여 새로운 구조를 형성하듯이 심리사회적 성장도 어떻다? 이런 점성 원리에 의한다. 그래서 건강한 성격은 어떻다? 다 적절하게 연속적으로 연관이 있다. 자, 자아 정체감을 봅시다. 자아 정체감, 에고 아이덴티티. 에릭슨에 따르면 자아 정체감은 뭐래요? 자아 정체감은 총체적인 자기 지각을 말한다. 자아 정체감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자아 정체감, 자아 효능감 많이 나오죠? 자아 정체감을 정확히 이 단어를 우리가 알고 지나가자고요. 자아 정체감은 총체적인 자기 지각. 자아 정체감은 뭐다? 외워버렸어요. 총체적인 내 지각을 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자기 자신을 현재 자신과 같은 존재로 지각하고 수용하는 시간적 동일성, 자기 연속성으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자아 정체는 전체적인 자기 지각을 말하는 게 자아 정체감. 어떻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당연히 변한다고 그랬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현재의 자신과 같은 존재로 지각하고 수용하는 시간적 동일성 또로 자기 연속성으로 인식하는 게 자아 정체감. 이제 아시겠죠? 자아 정체적인 내 지각, 자기 지각을 말하는 게 자아 정체감. 따라서 자아 정체감은 인격체를 통합하는 방식. 그죠? 인격체. 자아 정체감은 뭐다? 인격체를 통합하는 방식의 자기 존재의 독특성을 지속하고, 자기 존재의 독특성을 지속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자아의 자질이라고 설명했다. 아까 총체적인 자기 지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아 정체감은 어떻다? 인격체를 통합하는 방식. 자아 정체감은 인격체를 통합하는 방식의 자기 존재의 독특성을 지속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자아의 자질. 그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생님들도 머릿속에 넣어버리라는 거죠. 이런 단어 정도를. 에릭슨이 말하는 자아 정체가 뭐다? 총체적인 내 지각이다. 인격체를 통합하는 방식에 인격 통합하는 내 존재의 독특성을 어떻게 돼? 지속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인격체를 통합하는 이 방식에 내 존재의 그 독특성을 지속적이고 발전시켜 나가는 자아의 자질을 에릭슨은 자아 정체감을 지금 여기서 총체적인 자기 지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들어가기 전에 교과서 에릭슨은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 있어서 교과서 한번 같이 보셔요. 청소년기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그죠? 아이덴티티 정체감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기술과 도구의 세계와 좋은 초기 관계를 형성한다. 그래서 청소년기와 함께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 이 시기가 됨과 동시에 아동기는 어떻게 되겠어? 청소년기가 시작이 되면 어떻게 아동기는 막을 내리겠죠. 그래서 초기 아동기의 신체 성장, 그 다음에 이런 신체의 급속성, 또 부각된 성격의 성숙, 이런 동일성과 성숙성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그래서 발달하는 청소년들은 어떻다? 자신들의 이게 계속해서 신체적이나 이런 내면에 지금 바뀌고 있어요. 유아기, 아태아기, 유아기,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년기에, 아동기에서 다 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하는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내부에서 이런 생리적 혁명에 직면해서 이제 1차적으로 어떻게 자신의 타인을 어떻게 보이는지, 그러니까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신 스스로 자신에게 느끼는 그런 비교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전 기술의 역할들을 직업적 원형 또 여러 직업적 하고 해서 연계시는 방법도 점진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보면은 그들은 이 청소년기들은 어떻다 궁극적으로 아이덴티티의 수호자로서 그죠 정체감 장기간 지속된 이상을 이 자리에 앉힐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 덕목 미덕 이 위기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어떤 단계가 있나? 에릭스는 190쪽에 각 단계별 위기를 해결하면 기본적인 강점, 긍정적인 자아 특질이 강화되고 건전한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지금 어떻다? 8가지 기본적인 덕목이 있대요.
자, 기본적인 에릭슨이 말하는 각 발달 단계 덕목에서 몇 가지 봅시다. 8가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뭐가 나와 있는지를 한번 하나하나 뜯어 봅시다. 1단계는 지금 뭐라 그랬어요? 기본적인 신뢰에서 그 발달 단계 덕목에 우리는 전 세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발달한다고 그랬습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은. 그래서 1단계는 기본적인 신뢰에서 비롯되는 자신감이나 견고한 믿음으로 여기서 나타나는 희망, 그죠?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남으로써도 어떻게 되게 돼? 서로 신뢰가 발달이 돼, 이게 기본이 돼야 돼, 베이스. 근데 이 신뢰가 무너지면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다 모든 게 엉클어지고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1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신뢰에서 비롯되는 자신감이나 견고한 믿음으로서 우리가 희망을 갖는다. 1단계가 희망. 그럼 이제 2단계는 뭐냐? 자율성인 선택의 자유. 여긴 자신감과 믿음에서 오는 희망이었죠? 가장 기본적인 자신감, 믿음에서 오는 희망. 두 번째는 뭐다? 자율성인 선택의 자유. 선택의 자유죠. 초이스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거는 본인의 의지대로 초이스가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 그다음에 자기 통제를 실천하기 위한 거부할 수 없는 확고한 자기 결심, 의지예요, 조동사로서 뭐뭐 할 것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명사형으로 여기서는 의지. 그래서 자율성이 선택의 자유, 그 다음에 자기 통제. 중요하죠? 자기 통제를 실천하기 위한 거부할 수 없는 확고한 자기 결심인 의지. 두 번째가 이제 견고한 믿음에서 플러스 자기 통제를 실천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없는 확고한 자기 결심, 의지.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3단계에서는 뭐예요? 주도성에서 비롯되는 목적, purpose. 이 목적은 중요한 목표를 계획하고 수행하려는 용기를 수반하죠. 처음에 자기만의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뭘 해야겠다는 자기 결심, 의지, 그 다음에 어떻게 내 스스로 내 의지에서 목표를 계획하고 수행하려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주도성에서 나오는 목적은 중요한 목표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용기를 수반하고 있다. 그럼 이제 네 번째는 뭐겠어요? 컴퓨터스. 영어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닌 분들이 이 영어 정도 다 알 거예요. 그죠? 네 단계는 근면성에서 비롯되는 유능성은 어때요? 장인 정신이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야? 장인 정신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완성하는 데 있어서 어때? 기술과 지혜를 가지고 힘쓰는 거. 우리가 여기서 내 임무를 수행하고 완성하는 데 있어서 뭐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기술, 스킬, 그 다음에 위스덤, 지혜가 여기에는 부과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 능력이 배가 되는 겁니다. 아까 hope, 그 다음에 또 무슨 will, 그 다음에 purpose, 목적. 네 번째는 그 안에 장인정신, 근면성. 여기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뭐가 또 부과된다? 기술과 지혜가 우리가 덧붙임으로써 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까지는 이제 나왔습니다. 왔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는 뭘까요? 자, 정체감, 자기 자신. 그죠? 총체적인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총체적인 자기 의지.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자정체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정체감에서 비롯되는 충실성은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기본적인 성실함, 그다음 의무감, 정직,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자정체감에서 비롯된 충실성은 어떻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기본적인 그죠? 우리는 어디 사회 속에, 환경 속에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타인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더불어서 같이 공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계에서 기본적인 성실함, 그 다음에 의무감,
그리고 정직,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여기 5단계에서는 충실성입니다. 그러면 6단계는 또 뭘까요? 6단계는 친밀감에서 나오는 그죠? 우리가 서로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면 어떻게 돼서 이 친밀감에서 나오는 사랑, 이 러브에는 여러 사랑이 있죠. 사랑을 에릭스는 사랑이 가장 위대하고 인간에게 지배적인 덕목이라고 여겼습니다. 6번째에서 에릭스는 뭘 친밀감에서 사랑이 뭐가 가장 위대하다? 사랑, 러브. 그래서 인간에게 지배적인 덕목은 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랑합니다. 제 카카오에 보면은 사랑합니다. 이렇게 저는 올려놨어요. 사랑합니다. 이 입에서 이게 자꾸 나와야 돼, 이거는. 그래서 고감사 그랬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에릭슨의 발달 단계에서 덕목은 6번째에서 이 사랑이 나오네요. 사랑은 우리가 임종의 호스피스 병동에 보면은 그 임종의 마지막에 대사라고 할까요? 그 마지막에 그 단어가 뭐예요? 여보 사랑해, 오빠 사랑해, 언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인간에게 지배적인 덕목은 뭐다? 사랑. 그 다음에 7번째는 뭐예요? 생산성으로부터 생겨나는 이 돌봄, 케어. 다른 사람을 향한 폭넓은 관심, 염려, 그리고 가르치고 지도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오는 게 돌봄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무슨 돌봄 참 많이 나와요. 참 많이. 그러니까 에릭슨에서 나오는 것 같아. 이 돌봄이는 생산성부터 생겨나는 이 돌봄은 그래서 우리가 노노케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돌봄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디 이게 그 방송을 잠깐 보다 보니까 자기 일을 하면서 봉사를 시간을 쪼개가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어디 뭐 구에 사시는 분은 자기 일을 하면서 잠깐의 짬을 내서 독거 어르신을 찾아서 말벗을 해주는 그런 돌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폭넓은 관심, 염려로 가르치고 지도하고자 하는 욕구, 그죠? 어르신들은, 이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외로움에 떨고 있습니다. 혼자 대화할 사람이 없는 거야. 테레비 아니면 내가 하루 종일 대화할 상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 집으로 찾아오면은 너 가지 않기를 바라는 거야. 그냥 집에서 같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 시간만큼은 내가 행복하니까 엔돌핀이 솟아나는 거야. 그래서 이 돌봄은 다른 사람을 향한 폭넓은 관심과 염려다. 근데 8번째 뭐 자아통합에서 나온다. 지혜. 삶의 문제에 의연한 방식, 그 다음에 통합된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유산으로 전달하기 참 중요해. 그 지혜도. 그죠? 응? 자, 동사는 이 지혜는 어르신들 어때? 연륜과 경험과 지혜와 플러스 선생님들을 뭘 하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나요? 아니죠.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지금 대학에 들어오셨습니다. 연륜과 경험과 지혜로운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에 뭐가 플러스만 되면 된다? 지식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은 모든 게 어떻게 돼요? 선생님들의 완성체가 되겠죠? 자, 에릭슨의 8가지 발달 단계 덕목을 한번 봅시다. 처음에 뭐였었어요? 그죠? 자신감이나 믿음에서 나오는 호. 그 다음에는 뭐뭐 하고 사는 의지. 그 다음에 목표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목적. 그 다음에 또 뭐야? 여기 플러스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능력. 그 다음에 충실성.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충실성.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친밀감에서 나오는 사랑. 그 다음에 돌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지혜. 이 8단계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번 눈여겨 봐주세요. 알았죠? 하나도 놓칠 수가 없는 이러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기를 봅시다. 위기는 뭐예요? 에릭슨은 각 단계마다 개인마다 심리적인 요구를 하는데 이것을 위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갈등을 적응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다음 단계 위기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에리스는 각 단계마다 개인마다 심리적인 욕을 하는 것을 위기로 표현하고 있죠. 그죠? 위기는 사람과의 갈등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위기, 사람과의 갈등에서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풀고 이 갈등을 풀어가느냐. 노력하는 것이 다음 단계 위기에 준비하는 것이다. 그 다음 이제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심리적 위기를 해소하지 못하거나 심리적 위기를 해소하지 못하거나 갈등이 지속된다면 자아 발달에 손상을 입어서 어떻게 된다? 부정적인 자아 특질이 강화된대. 다시 한번 개인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지금 내가 이 심리적인 지금 누구와의 갈등에 있어서 스트레스도 받고 막 지금 어떻게 막 엄청나게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근데 이런 갈등이 계속 지금 되고 있으면 어떻게 돼 있어? 내 마음이 계속해서 복잡하고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부정적인 자아 특질이 강화된다. 그래서 부정적인 자아 특질은 뭐예요? 사회적 관계로부터 철저히 경향으로 위축돼. 내 자신이 위축이 되는 거야. 소극적이 되고. 그 다음에 강박적 행동, 용기와 의지가 부족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 금지의 감정으로 이거 하면 안 돼. 혼자 자신을 올까매버리는 거야. 이게 부정적인 자아특질. 뭘 할 수가 없어. 나는 지금 다음 단계로 진전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못 나가. 여기 나오네 지금. 비활동성으로 무력함. 그 다음에 거절 및 부인, 디나. 그 다음 배타성, 거부와 권위주의. 그다음 마지막 노년기에는 어떻게 되겠어? 경멸 등으로 절망에 빠지는 특징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자아 특질을 만약에 강화가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에서 배척되는 그런 사고로밖에 나고자 어디 가도 환영을 못 받는 그런 사회의 관계 속에서 단절된 사람으로밖에 놓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릭스는 개인마다 심리적 위기에 있어서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가? 그죠? 근데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 심리적 위기를 해소하지 못하거나 갈등이 지속되면 어떻게 된다? 부정적 자아 특질. 그래서 부정적 자아 특질은 지금 뭐다? 지금 금방 나왔죠. 이러이러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기 선생님들 끔찍한 단어가 뭐예요? 비활동성을 무력함.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계속해서 안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를 잘 넘기는 거, 현명하게 넘겨야 됩니다. 심리주기를 잘 해소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에릭슨은 1950년, 그 저서에서 아동기와 사회에서 생애 주기 발달을 8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8단계. 그래서 에릭슨의 발달 이론은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가 있어요. 에릭슨의 발달 이론은 뭐다?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서 각 단계마다 극복해야 할 심리사회적 위기를 그러니까 각 단계마다 우리가 어떻게 돼? 이 위기가 지속이 된다면 부정적인 자아 특질로 강화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각 단계마다 어떻게 돼? 이 심리적인 그 요인을 그 위기가 왔으면 어떻게 되겠어? 극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문화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 지지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현상이 있지만 문화에 따라 어떻게 돼? 있을 수 있다.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다. 일반적이고 보편적 현상이지만 문화에 따라서 각자의 그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 지지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양식에 따라서 이를 해결하고 지지하는 방식이 같다 틀리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8단계를 한번 봅시다. 심리사전 신뢰, 기본적 신뢰감 대 어때요 지금? 불신감이죠? 1단계에 있어서 한번 봅시다. 1단계는 뭐가 있는지. 그래서 1단계는 프로이드의 지금 교과서 여기서 이게 잠깐 넘겨보면은 지금 201쪽에 지금 나와 있어. 201쪽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지금 뭉뚱그려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뭉뚱그려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과서를 한번 봅시다. 기본적 1단계에서 기본적 신뢰감 대 불신감. 이 1단계는 지금 뭐래요? 프로이드의 구강기에 빠른 거, 구강기에 해당되는 인생 주계 초기 단계. 1단계는 신뢰감 대 불신감. 그래서 이 연령은 몇 단계, 18개, 출생에서 18개월까지 1단계가 지금 가장 중요한 단계죠. 18개월은 몇 살이에요, 지금? 그냥, 우리가 한 3살? 그죠? 한 2살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어머니는 어린아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유아기 때 엄마와의 접촉은 이 밀접한 이 접촉은 주 양육자가 누구예요? 엄마죠. 그래서 이 사회적 관계는 주로 누구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까? 어머니라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영아의 욕구, 먹고 자고 배변 등의 생리적 욕구가 원활히 충족되면서 어떻게 된다? 긴장 없이 이루어지면 영아는 엄마를 신뢰하게 된다. 애가 만약에 여기서 배변 활동을 했는데 어떻게 돼? 엄마가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들어와서 이 아이한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면서 뭐 기저귀를 간다거나 어떻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됐어? 이 아이는 말은 못하고 그렇지만 느낌으로 압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이 느낌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 양육자와의 기본적인 신뢰감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엄마로 인해서 불신을 또 배우게 돼. 양육자에 의해서 주 양육자 엄마에 의해서 불신을 배웁니다. 그럼 불신은 아이의 사회적 상호작용 위축을 가져온대요. 그죠? 교과서에서 191쪽에 있어요. 불신은 아이의 사회적 상호작용 위축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 기초가 되고 이는 발달 단계 전 생애 동안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불신. 이 불신을 가져왔어. 그래서 내 스스로가 위축이 되어 있어. 그러면 대인관계에서 기초가 되는 이 불신과 신뢰는 어떻게 되겠어? 전 발달 단계에서 지속이 되겠죠. 그래서 인생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 이 신뢰감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 부모님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맺는 모든 관계의 성공 여부와 관련되므로 아주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릭슨에 의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영아의 건전한 성장 발달은 전적으로 신뢰감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영아기의 성장 발달은 뭐다? 신뢰감만 기인하는 게 아니라 신뢰감과 불신감을 적절하게 혼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형성된 신뢰감이나 다음 단계의 성격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밑에 나와 있네. 그래서 희망은 확신감하고 또 관련이 있고 양육자가 제공하는 보호의 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네. 그러나
이러한 위기가 그저 신뢰감과 불신과 잘 적절하게 혼합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위기가 잘 적절하게 해결되지 못하면 어떻대요? 첫 번째 위기의 부정적 결과로 철퇴 또는 위축을 가지게 된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게 잘 지속적으로 형성이 안 됐으면 부정적인 특질이 온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위기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특질이 강화된다. 그래서 위기가 적절하게 해결되지 못하면 첫 번째 위기의 부정적 결과로 철퇴 또는 위축을 가져온다. 이것은 자기 비하 1단계에서 잘 형성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부정적인 결과를 철퇴나 위축을 가져온다. 이거는 뭐다? 자기 비하, 정체감, 혼란, 우울증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우울증은요, 어른들한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소아 우울증도 있습니다. 어디 방송을 보다 보니까 아이가 막 우는 아이야.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1살 이내의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서로 떨어지면서 이 집에서 키우고 저 집에서 키우다 보니까는 서로 이게 사랑이 충분하게 녹있지가 않았어. 근데 애는 계속해서 울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서 애가 왜 어디가 아픈가요? 애가 계속해서 울기만 하니까. 그래서 어디가 아픈가요? 이제 이 엄마 아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뭐라면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스트레스성입니다. 이 말도 못하는 아이들도 이 스트레스성으로 인해서 표현을 못하지만 그러면 그 시기에 이게 잘 해소가 돼야 되는데 해소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울증을 겪게 된다는 거죠. 소아 우울증. 누구의 책임이다? 부모님의 책임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초기 아동기에 있어서 자율성 대 어떻게 돼요? 수치심과 의심이죠. 이 단계는 뭐래 지금? 이 단계는 프로이드의 학문기에 해당되는 시기로 18개월에서 3세까지다. 그래서 유아에게 여기서 대변 보기, 대소변 가리기 훈련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어떻게 돼 지금? 독립성도 키워주고 그 다음에 자율성 개발의 기초가 된대요. 그래서 주 양육자가 누구야? 부모나 주 양육자 자녀에게 칭찬과 어떻게 적절하게 아이에게 유아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어떻게 이 자율성이 잘 발달이 되겠죠? 그래서 대소변의 통제가 가능해지는 시기로 부모의 배변 훈련을 통해서 사회의 기대 또 적합한 행동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 또 뭐예요? 두드러진 신체적 변화는 걷고 말하고 소위 환경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시기가 된다. 그래서 이 18개월, 우리 지금 손자가 18개월은 안 됐지만 지금 이 유아기에 해당이 돼요. 어제 애가 동영상을 보내줬더라고요. 그랬더니 막 이제 뒤집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지가 스스로 고함을 치더라고요. 하면서. 그러더니 엎어지려다가 이게 옆으로 하려다가 다시 원상태로 딱 넣었어요. 그랬더니 하면서 자기 스스로 애들이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스스로 이 몸에 기를 주더라고. 내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 말 못하는 5개월 되는 애가 옆으로 뒤집기를 하려고 처음에는 하려다가 시도했다가 안 되니까 자기만의 고함 소리, 자기만의 기를 몸으로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유아기 때도 표현은 안 하지만 여기서 부모에 대한 이게 신뢰, 불신이 다 형성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 3세, 만 3세까지에는 벌써 이 부모에 의해서도 다 신체적인 변화, 말하고 소위 환경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시기가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이러한 위기가 적절하게 해결되지 못하면 어떻게 된대요? 지금 193쪽에 강박적 행동. 지금 여기서 이 3살짜리에서 배변이나 신체적 변화에 있어서 잘 적절하게 해결되지 못하면 강박적인 행동, 또
피해망상, 편집증, 피해만상이나 편집증을 초래할 수 있고요.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는 어떻게 된다? 충동을 제한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충동을 제한하기 위해서 반복적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러한 자율성 대 수치와 의심의 극복은 일생 동안 지속되는 자기 통제력의 기초가 된다. 그러니까 강박적 행동, 피해 망상, 편집증은 어떻게 되겠어? 이러한 모든 것은 이런 행동은 자기 통제력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부모가 과잉보호 또는 무관심으로 유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처할 능력을 배울 수 없게 되어도, 그죠? 과잉보호 또는 무관심으로 해서 대처할 능력을 배울 수 없게 되어도 타인에게 대해 수치심과 여기서는 3살까지는 의심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유아는 자신의 의지력을 어떻다? 자신의 의지력을 그죠? 여기 나오는 자신의 의지력을 가지고 해서 이게 두 번째였죠. 2단계. 그죠? 기억나시죠? 이건 1단계 희망을 갖고 그 다음에 의지. 그죠? 그래서 이게 의지력을 불신하게 돼서 자기의심, 무기력 등과 어떻게 돼? 심리사회적 태도를 갖게 된다. 이 두 번째 발달 단계에서 우리가 8가지 있었죠. 희망, 의지, 목적, 능력, 그 다음에 뭐 충실성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리사회적 태도를 갖게 된다는 거. 이게 초기에 이제 18개에서 3세는 뭐야? 학문기죠. 프로이드의 그 성심리 리비도. 그래서 구원기, 학문기, 난궁기, 잠복기, 아까 생식기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령전개 3단계는 주도성 대 죄책감. 주도성 대 죄책감이에요. 이 3대는 프로이드의 남근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 3세에서 6세니까 학령 전기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에 단계죠. 이게 지금 3단계는. 그래서 이 시기는 언어 능력, 운동 기능이 향상이 되고 환경 탐색,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인들의 행동에도 어떻게 돼? 관심을 기울이고요. 그 다음에 성인의 일에서 어떻게 성인들의 일에서 자기 능력을 평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능력, 운동 기술의 발달로 활발하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허락하는 부모와 가족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주도성, 그죠? 내가 할 수 있다는 주도성, 그 다음에 솔선성을 격려받고 독립성을 어떻게 확신하게 된다. 하지만 반대로 여기서는 지금 부모에 의해서 언어 능력, 운동 기술을 활발하게 그러니까 부모가 주도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 근데 그와 반대로 유아가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할 때 그거 하면 안 돼. 예, 그거 하지 마. 그래서 막 꾸짖고 지시하고 통제하고 유아의 질문에 아이가 엄마, 아빠 이거 뭐해? 하고 물으면 아, 그건 몰라도 돼. 나중에 알아도 돼. 하고 말을 딱 끊어버린다거나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과도한 벌이나 유아기의 질문에 어떻게 충실히 답을 해주지 않아. 그래서 언어 활동, 신체 활동을 제한하고 간섭하거나 목표를 이루지 못하거나 새로운 행동들이 나쁜 것이라고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죄의식이 여기서 아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하면은 엄마 아빠가 화를 내는구나. 그냥 멈춰 있는 거야 이 생각들이. 그러니까 이때는 언어, 능력, 뭐 우리 보니까 또 이게 텔레비에 보다 보니까 태하라는 애가 그렇게 요즘 유명한가 보다. 그래서 태하 때문에 엄마가 또 텔레비에도 나오는 케이스더라고요. 애가 이 언어 발달이 엄청나요. 깜짝깜짝 놀랐어요. 이 단어 쓰는 게 한 3, 4살쯤 됐을까요? 단어 쓰는 게 진짜 어른들이 쓰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저기 아나운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의 눈높이에서 대화를 하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단어로 대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애가 빨라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는 이 부모가 잘 양육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아가 자신의 죄의식을 바람직하게 극복하고 주도성을 지닌 채 2단계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주 양육자인 부모한테 달려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령 전기에는 여기서 목적, 가족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이나 언어 활동, 그래서 남근기.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